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무대를 호령하면서 막 공연의 신이라고 불리는 가요계의 전설이 있잖아요. 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엄청난 호랑이 선배님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 대선배가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무장해제된 채로 내가 진짜 행복하다 하면서 아이처럼 껄껄 웃게 만든 마법 같은 순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실 그런 대선배님들의 눈높이라는 게 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다롭거든요. 단순히 뭐 노래 기술이 완벽하다고 해서 다친 마음이 훌쩍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혼을 흔드는 어떤 특별한 주파수가 딱 맞아야만 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영웅시대 여러분도 아주 잘 아시겠지만 바로 그 특별한 주파수가 팡 하고 터졌던 엄청난 순간이 존재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웅스쿨의 집중 조명 시간에서는 그 단순한 커버 무대 그 이상의 위대한 의미를 남겼던 사건을 아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가요계의 전설, 그 김장훈 씨가 임영웅 씨의 무대를 보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날의 사연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 이면에 숨어있는 아주 거대하고도 섬세한 진심의 메커니즘을 오늘 싹 다 뜯어보겠습니다. 어느 무기력했던 토요일, 그 우울한 공기를 단숨에 뒤집어 엎고 축제고 만들어버렸던 사랑의 콜센터, 난 남자다 무대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이 무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2000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이랑 원곡의 무게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2000년. 그때 김장훈 씨의 난 남자다 인기가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네, 발매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메가 히트곡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 시원하게 발차기를 날리는 마초적이면서도 애절한 퍼포먼스. 그게 바로 김장훈이라는 가수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다른 가수가 커버한다는 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거대한 향수, 그리고 원곡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화면에 전주가 쫙 흐르면서 임영웅 씨가 척 걸어 나오는데 저는 그 첫 등장부터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 특유의 여유로움이 화면을 뚫고 나왔죠. 진짜요. 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손으로 미간을 탁 짚는 그 제스처 있잖아요. 무대를 내가 장악하겠다는 듯이 약간 능청스럽게 건들거리는 어깨, 그리고 시청자들 숨을 먹게 만들었던 그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스텝. 코믹하면서도 굉장히 날렵했죠. 네, 심지어 원곡자의 전매 특허인 그 허공을 가르는 발차기까지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해냈잖아요. 마치 명작 영화의 되게 유명한 장면을 자기가 직접 애드리브를 넣어서 완전히 새로운 명작으로 만들어낸 천재 배우 같았어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그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서 음악적 편곡이나 보컬의 방향성이 원곡하고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흘러갔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원곡자인 김장훈 씨 스스로도 인정하신 부분인데요. 원래 난낭자다는 록발성이 베이스지만 약간의 뽕기, 그러니까 트로트적인 꺾임이나 애절함이 살짝 녹아있는 곡이었습니다. 록 가수가 트로트의 질감을 살짝 차용했던 곡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트로트 오디션 출신인 임영웅 씨는 이 곡을 부를 때 트로트 특유의 기교를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뜻이죠?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 느낌이 있는 곡을 부르는데 오히려 그 느낌을 뺐다고요? 네, 바로 그게 임영웅 씨가 가진 천재적인 곡 해석력입니다. 이 곡을 부를 때 두성을 팍 활용해서 고음을 시원하게 일직선으로 뻗어내는 정통 록스타의 발성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원곡의 그 끈적한 느낌 대신에 가슴이 뻥 뚫리는 탄산수 같은 청량감이 느껴졌던 거군요. 맞습니다. 폭발력을 불어넣은 거죠. 김장훈 씨가 이 무대다 보고 와, 나보다 오히려 임영웅 씨가 더 로커 같다. 이렇게 혀를 내두른 이유가 바로 이 보컬 디자인의 완벽한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듣고 보니 진짜 대박이네요. 보통 유명한 곡 커버할 때는 막 명작 그림 위에 먹지대고 따라 그리듯이 원곡 바이브레이션이나 창법을 얼마나 비슷하게 흉내내는지 집착하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적인 커버 무대 한계가 바로 그거죠. 네, 그런데 임영웅 씨는 김장원이라는 거장의 캔버스를 가져와서 아예 자기가 좋아하는 물감으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명화를 그려버린 셈이네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면서도 놀라웠던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보통 30년 차 대선배가 까마득한 후배의 커버 무대를 보면 음정이 어땠다, 리듬감이 참 좋았다, 아니면 나의 이런 점을 잘 살렸다,
이렇게 되게 기술적이고 약간 자기중심적인 평가를 하기 쉽잖아요. 가요계에서는 되게 흔한 일이죠. 후배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 영광을 재확인하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김장훈 씨는 본인 SNS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내 노래를 상기시켜줘서 고마운 것보다 후배가 새로운 스타일로 불렀을 때 그 팬들이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하니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요. 아주 뭉클한 코멘트였죠. 진짜요? 왜 후배의 무대를 보면서 노래 실력이 아니라 그 카메라 너머에 있는 팬들의 행복이라는 감정적인 이유를 먼저 읽어내신 걸까요? 그게 바로 무대를 수만 번 서본 진짜 베테랑만이 볼 수 있는 시선의 끝입니다. 시선의 끝이요. 네, 김장훈 씨의 눈에는 임영웅 씨의 가창력이나 기술 같은 건 이미 평가할 단계를 넘어선 상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기본기였던 겁니다. 베테랑의 눈길이 머문 진짜 곳은 바로 후배의 눈빛에 담긴 목적이었죠. 아,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요? 맞습니다. 임영웅 씨가 막 록스타처럼 소리를 지르고 코믹하게 발차기를 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내가 노래를 이렇게 잘한다 하고 가창력을 과시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향해 있었던 걸까요? 오직 이 무대를 지켜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싹 날려버릴 우리 영웅 시대 여러분을 웃게 만들겠다는 이타적인 진심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 진심 하나로 무대 위에서 기꺼이 자신을 던지고 헌신하는 태도. 아, 자기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네, 김장훈 씨는 그 거룩한 광대 숙명을 후배에게서 딱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팬들에게 닿아서 폭발할 행복의 크기를 아니까 베테랑으로서 깊은 감동을 받은 거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래서 김장훈 씨가 단순히 무대 칭찬으로 끝내지 않고 정말 이례적인 행동을 하셨잖아요. 선배 가수가 자기 개인 공간에서 무려 후배 가수의 팬덤인 영웅시대 여러분을 위해 직접 초성 퀴즈 이벤트를 열었죠. 깜짝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직접 벌이셨고요. 네. 아니 이게 대한민국 가요계를 넘어서 전 세계 팬덤 역사상 정말 들어본 적도 없는 파격적인 행보 아니었나요?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모든 게 아주 꽉 맞물려 들어가는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장훈 씨가 퀴즈의 정답으로 제시하면서 직접 지어주신 애칭이 바로 달링 히어로였잖아요. 아, 맞아요. 달링 히어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족구자가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입체적인 본질을 가장 날카롭게 포착한 미학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달린 히어로. 이거 입안에서 굴려볼수록 참 달콤하면서도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달링이라는 단어가 주는 한없이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이랑 히어로라는 단어가 뿜어내는 되게 강렬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하거든요. 사실 대중음악계에서 이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춘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보통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무대 위에서 막 히어로처럼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아티스트들은 무대 밖에서도 그 강렬한 자아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좀 거칠거나 다가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대로 부드러운 이미지의 가수는 무대를 확 장악하는 폭발력을 보여주기 어렵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김장훈 씨가 주목한 임영웅 씨의 진짜 무기는 무대 위의 스펙트럼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던 모순점이자 진짜 가장 놀라운 부분이에요. 김장훈 씨가 이 애칭을 지어준 결정적인 이유가 꼭 노래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 의미심장한 멘트를 덧붙이셨죠. 임영웅 군이 알게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응원의 마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화려한 조명 아래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카메라가 다 꺼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들려오는 달링 같은 선한 성풍. 그게 호랑이 선배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젖힌 열쇠가 되었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연예계라는 특수한 생태계의 민낯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낯이요? 쇼비즈니스의 이면 같은 건가요? 네, 쇼비즈니스 세계는 말 그대로 쇼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무대 위의 콘셉트하고 카메라 밖의 실제 인성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진짜 허다하거든요. 아, 기획사가 만들어준 착한 이미지로 막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다른 경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이기적인 행동들은 결국 업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선배들 귀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김장훈 씨 같은 30년 차 베테랑들은 수많은 후배들이 뜨고 지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그 가짜 포장지가 얼마나 빨리 찢어지는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김장원 씨 귀에 들어갔다는 그 좋은 소문이라는 건 소속사가 일부러 뿌린 보도자료 같은 게 아니었겠네요? 절대 아니죠. 진짜 현장 바닥에서부터 배어나온 생생한 증언이었겠어요? 정확합니다. 스태프를 챙기는 보이지 않는 배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실천하는 막대한 규모의 기부, 그리고 무명 시절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고 챙기는 의리. 진짜 대단하네요. 이런 것들은 절대 하루아침에 연기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임영웅이라는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아주 단단하게 자리 잡은 선함의 뿌리인 거죠. 뿌리가 워낙 튼튼한 거군요. 네, 이 뿌리가 흔들림 없이 깊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가 무대 위에서 막 로커로 파격 변신을 하든 아니면 엉뚱하고 코믹한 댄스를 추든 대중은 그 모든 모습을 100%의 진정성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뿌리가 진짜니까 그 위에 어떤 화려한 꽃을 피워내도 가짜 조화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주 생생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김장훈 씨가 다른 가수의 팬덤인 영웅시대 여러분에게 직접 선물을 주고 이벤트를 연 그 행위는요. 단순히 저 후배가 참 예쁘네 하고 한 행동을 아득히 넘어선 겁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가수는 무대 뒤에서도 진짜다. 너희들의 그 거대한 사랑과 응원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라는 대선배의 아주 공식적인 보증이자 존경의 표현이었던 거죠. 와, 대선배의 공식적인 보증이라니. 선배 가수가 후배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그 진심이 다시 팬들에게 향하는 이 거대한 사랑의 연쇄작용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순환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 대화의 초점을 아티스트 임영웅 씨 개인의 매력에서 조금 더 확장해보고 싶어요. 임영웅 씨와 영웅시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보이지 않는 역학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좋은 접근입니다. 김상훈 씨가 영웅시대 분들에게 남기셨던 메시지 중에 저를 콱 올렸던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척박한 세상에서 수많은 갈래의 길에서 저와 제 팬들이 만난 건 기적입니다. 이 문장은 정말 팬덤 문화의 본질을 그대로 관통하는 철학적인 통찰입니다. 철학적 통찰까지요?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때로는 되게 혹독합니까? 맞아요. 살다 보면 진짜 지치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척박한 현실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가는 개인들이 수만 가지의 우연을 뚫고 임영웅이라는 하나의 음악적 주파수에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서 모여들었다는 것. 네. 김장훈 씨는 영웅시대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가 외부의 차가운 시선이나 세상의 복잡한 기준들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할 여러분만의 완벽하고 성스러운 피난처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영웅시대라는 공간 자체가 척박한 세상 속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성소다. 진짜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을까요? 그곳에서 오롯이 행복하시라는 당부였죠. 맞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 다음 문장에서 완전히 눈물샘이 터져버렸어요. 어떤 문장이었죠? 영웅군이 너무 커졌지만 그래도 팬님들이 그 가수를 바라볼 때는 1대1인 거잖아요. 라는 문장이요. 그 부분 참 명문이죠. 진짜 까놓고 이야기해볼까요? 아티스트가 막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무대에 서고 수만 명의 환호를 받는 대스타가 되면요.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서글퍼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네, 심리적으로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죠. 저 무대 위의 별이 이제 나와는 너무 멀어졌구나. 이 거대한 군중 속에서 내 목소리가 저 사람에게 닿기는 할까? 하는 일말의 허무함 같은 거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득한 대선배가 아무리 커져도 너희들의 관계는 결국 1대1이다. 라고 아주 단단하게 못 박아준 것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게 단순히 그냥 듣기 좋으려고 한 위로가 아니라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고요? 무대 심리학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면요. 5만 명이 꽉 들어찬 스타디움에서 아티스트가 느끼는 중압감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긴 그 수많은 눈동자가 나만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스타들은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관객 전체를 그냥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나 풍경으로 뭉뚱그려서 인식하는 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그냥 객석이라는 거대한 덩어리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때 여러분은 결국 익명의 다수일 뿐인 거죠. 하지만 임영웅 씨의 무대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머, 덩어리를 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그 넓은 곳에서 그게 가능하죠? 영상 속 눈동자의 움직임, 호흡의 분배, 그리고 가사를 전달하는 딕션의 미세한 차이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 되게 디테일하네요. 임영웅 씨는 노래를 부를 때 그냥 허공이나 먼 곳을 응시하면서 자기 감정에 취하지 않아요. 1구역의 앞줄에 있는 관객의 눈을 보며 한 소절을 부르고 살짝 고개를 돌려서 2층 구석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듯이 다음 소절에 호흡을 톡 던집니다. 와,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5만 번의 1대1 대화를 쉴 새 없이 이어가는 엄청난 감정 노동을 자처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맞아요. 콘서트 영상에서 노래 부르는 얼굴을 막 클로즈업한 걸 보면요. 허공을 부여하는 시선이 아니라 진짜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오늘 하루 내 인생의 수고로움을 딱 위로해주는 것 같은 그 찌릿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아티스트가 자신을 거대한 스타라는 자아에서 끄집어 내려와서 노래라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스스로를 낮출 때만 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죠. 메신저로서의 헌신이군요. 김장훈 씨가 보았던 임영웅의 1대1이란 건요. 물리적인 거리를 훌쩍 뛰어넘어서 팬 한 사람 한 사람의 굴곡진 인생과 고단한 일상에 직접 주파수로 맞추려는 아티스트의 아주 치열한 영적 교감을 의미합니다. 치열한 영적 교감. 그렇기 때문에 영웅시대 분들은 그 넓은 체육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혹은 집에서 홀로 영상을 보고 있어도 자신이 군중 속의 익명적인 점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느끼는 거네요. 네, 임영웅이라는 우주와 아주 팽팽하게 연결된 고유하고 존귀한 개인으로서 매일매일 구원받는 느낌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1만 명, 5만 명이 아니라 5만 번의 1대1 대화를 이어가는 감정 노동이라 세상에 어떤 가수가 그 힘든 길을 그토록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을까요? 정말 흔치 않은 아티스트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선배가 후배 노래를 잘 불렀다고 칭찬했다는 그런 가벼운 가십이 아니었습니다. 네, 무기력한 토요일을 단숨에 날려버린 로커 스타일의 짜릿한 발차기,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팬 사랑부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쇼비즈니스의 가짜를 뚫고 나와 베테랑의 존경마저 이끌어낸 달링 히어로의 진짜 성품도 확인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척박한 세상 속에서 거대한 무대 위에서도 절대 팬들을 군중으로 취급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추며 1대1로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이 기적 같은 관계의 본질까지 네, 이 모든 것들이 단단하게 얽혀서 영웅시대라는 이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아주 깊이 깨닫게 된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훌쩍 넘어서 누군가를 조건 없이 응원하고 그 진심이 다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번져나가는 이 거대한 구조. 이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가 배워야 할 아주 성숙한 사랑의 롤 모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지금 이 방송에 귀 기울이고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작지만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무대 위 임영웅 씨의 진심이 무려 20년 전 대선배의 고단한 노래마저 여러분을 웃게 만드는 새로운 행복의 다리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어떨까요? 일상 속의 기적이요? 네, 단지 이 선하고 단단한 달링 히어로를 열렬히 응원하고 가슴에 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또 어떤 조용하고 아름다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참 아름다운 질문이네요.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흥얼거린 콧노래가 내 굳은 표정을 스르르 풀어준 순간일 수도 있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우연히 같은 굿즈를 가방에 단 다른 팬을 마주치며 서로 무언의 따뜻한 눈인사를 나눈 순간일 수도 있겠죠. 아주 작지만 확실한 위로들 말이죠. 맞습니다. 이 척박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길어올리고 있는 그 수많은 1대1의 기적들을 오늘 하루 오롯이 그리고 흠뻑 만끽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웅스쿨의 오늘 집중 조명 시간 끝까지 귀 기울여 함께해 주신 영웅시대 여러분께 아주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 역시 아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아주 따뜻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영웅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행! 건행. 정말 감사합니다.